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용과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과 출처라는 말은 사실 실과 바늘처럼 늘 함께 따라다니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용을 하는 곳에는 늘 출처를 남기게 되고요. 또 출처가 있다면 대부분 인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용과 출처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모호하게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인용과 출처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용의 개념, 그리고 좋은 인용과 나쁜 인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좋은 인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무엇인지 또 출처를 표시하는 위치가 글에서 어디인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인용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용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용이라는 글자는 쓴다라는 것이고 이는 끌어다온다,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쓰지 않은 것, 즉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의 자료에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빌려다가 발췌해서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용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용을 왜 하는 걸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즉 혹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설명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고 나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조금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다른 자료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용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인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의 내용, 뭐 다른 사람의 말, 글을 있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옮겨오는 것, 즉 우리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내용을 옮겨와야 하는 직접 인용이 있고요. 간접 인용은 그 내용이나 의미는 가지고 오지만 그 말 자체, 표현 자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옮겨오는 사람이 좀 표현을 바꾸거나 풀어서 혹은 긴 것을 좀 압축해서 가져온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접 인용입니다. 근데 인용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 알지만 인용을 잘 해야 되겠죠. 잘하지 않은 인용은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것에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좋은 인용은 무엇일까요? 좋은 인용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일단 형식에 따라서 형식에 맞추어서 인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용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이렇게 감추고 숨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정당하게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인용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인용입니다. 그러면 나쁜 인용도 있겠죠. 어떤 것이 나쁜 인용이 되냐면은 인용을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글을 쓰는 것은 결국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인데 내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의견이 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의 글을 그냥 가지고 오는 자체가 나의 전체 글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용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용의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인용의 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나쁜 인용이 되는 것이고, 또 인용을 했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 쓴 것이고 다른 자료인 거지? 라는 것이 불명확한 것이 나쁜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나쁜 인용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은 나의 글의 수준도 떨어뜨리고 또 나의 글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갖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표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는 좋은 인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좋은 인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용을 하실 때 반드시 물어보세요. 나에게. 자, 이것이 내 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자료인가? 꼭 인용을 하면 좋을까?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인용하려는 그 자료에서 분량, 그리고 어느 부분을 결정해야 돼요. 어느 부분의 내용을 얼만큼, 어느 범위만큼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연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끌어오게 돼요. 불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내 글 중에서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을 넣을 것인가. 이 위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가져올 때 때로는 표현을 바꾸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너무 길거나 혹은 또 내 글에서 조금 표현을 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내 표현으로 바꾸어서 옮겨오는 것, 당연히 출처는 남기죠. 간접 인용의 형식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도 글 속에 내각주로 포함하는 것 혹은 내주로 포함하는 것, 아니면 글 밖에 밑에다가 따로 외각주 혹은 외주죠. 외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글이 섞이게 되거든요. 나의 글에 인용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부분과 인용한 내용이 잘 구분돼야 돼요. 글은 연결되는데 그 안에서도 그 독자가 헷갈리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잘 써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출처를 남기게 돼요. 이게 바로 인용과 출처의 이제 관계성인데, 내용만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출처를 남겨야 하는데, 그 출처 정보, 우리가 서지 정보라고도 하는데, 그 뭐 저자 이름이라든가 그 글이 발표된 연도라든가 또 뭐 페이지 수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잘 밝힐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인용을 위해서 확인할 점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출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처를 남겨야 하는데, 그러면 출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식자재를 산다거나 또 우리가 뭐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도 메이드 인이라든가 원산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인용하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지? 누가 쓴 거지? 뭐 학술지라고 하면 어떤 학술지에서 이렇게 발표된 것이지? 뭐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출처예요. 그래서 출처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출처가 왜 중요한가? 출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어떤 재료를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것을 재배한 것이다, 생산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 이 지역에 이 농부가 이렇게 생산했구나라는 어떤 신뢰감을 갖고 식자재를 산단 말이죠.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출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정보를 밝히고 이렇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자료 사용을 몰래 하거나 숨기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출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출처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쓴다거나 논문을 쓸 때 그러면 출처를 남겨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일단 크게는 2군데입니다. 여러분 글 읽으시면서 왜 이렇게 처음 뭐 서론, 본론, 결론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읽으면서 글 속에서 나타나는 출처가 있어요. 그 출처 표시는 주석을 통해 나타납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필자가 자신의 어떤 설명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흔히 주석을 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석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주 혹은 내주 혹은 본문주라고 말해요. 내각주, 내주, 본문주라는 3가지 용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저자 이름과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글 안에 주석을 달았다고 해서 내주, 내각주, 본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석의 2번째는 뭐냐면은 글 안의 흐름을 깨지 않고 이제 주석을 달고 싶을 때 여러분
그 페이지의 가장 아래, 가장 하단에 보시면 또 출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외곽주 혹은 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그쵸? 이 두 가지가 바로 논문의 글 속에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논문 가장 끝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리스트가 나오죠. 어떤 리스트냐면은 이 논문을 쓸 때 혹은 이 리포트를 쓸 때 저자가, 필자가 참고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쫙 보여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고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 뭐 논문이나 리포트에서 출처를 표시하게 되는 곳은 글 속에 있고 혹은 가장 마지막, 이거 두 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문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참고문헌이라는 것은 논문의 가장 마지막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참고문헌은 조사나 연구에서 참고한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인용의 개념과 좋은 인용과 나쁜 인용이란, 그리고 좋은 인용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질문들, 그리고 출처의 의미, 출처 표시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